그 네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세종교육청 교육원 학습연구년에서 교원 특별연수 하시는 우리 이명재 선생님께서 참석하십니다. 국어과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을 위한 어휘학습 자료 개발 사례 나눔입니다. 이명재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올해는 세종시 교육청 교육원에 파견교사로 가 있고요. 저는 학습연구년제, 그러니까 교원 특별연수 중인 국어과 교사 이명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국어과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을 위한 어휘학습 자료 개발 사례를 선생님들께 좀 나눔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휘력, 그다음에 문해력에 대한 고민은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같이 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국어과이기 때문에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어휘력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이제 문해력이 화두로 작년부터 이렇게 막 방송에 많이 이렇게 화두로 떠오르게 되고, 또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들, 고민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접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이런 어휘력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 높여줄 것인가. 왜냐하면 어휘력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어떤 우수한 자료로 학생들에게 투입된다고 해서 막 쑥쑥 향상되는 것이 또 아니고, 더군다나 문해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향상시켜야 하나 하는 고민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조금 도움이 된다면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면 제가 만든 자료들이 좀 선생님들께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또 활용이 되면 굉장히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습연구년제, 그러니까 교원 특별연수를 하면서 제 연구 주제도 국어과 기초학력 지원 학생들을 위한 어휘학습,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휘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저의 연구 주제입니다. 먼저 보여드리면 이제 이 책자가 제가 이제 올해 개발한 책자고요. 총 이제 15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어휘학습, 그러니까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휘학습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제가 학교에 이제 현장에 계시는 국어 선생님들,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이제 여름방학 기간 이렇게 전후로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어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문해력과 어휘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셨고, 그다음에 이런 어휘학습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놀랍게도 학생들도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우리들 어휘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좀 더 어휘 쪽으로 이렇게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학생들의 의견도 굉장히 절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응답률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개발한 자료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자료인데요. 제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제가 이제 좀 전에 이렇게 구두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고, 그다음 학생들의 문해력 부족이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도 느끼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를 다 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잘 정확하게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들이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문제점으로 좀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휘학습을 통해서 문해력을 기르기 위한 그런 기본기를 좀 다져주고 또 궁극적으로 문해력을 기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데서 제가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좀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휘력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 내용의 이해도를 높여준다면 학생들의 문해력도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학습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논문과 그다음에 단행본들 굉장히 많이 읽어봤는데요.
이런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도출을 한 결과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해서는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어휘력이다라는 것은 많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 자료 개발은 좀 필요하고, 이것은 국어 학습 능력의 신장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데, 국어 학습 능력의 신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도 함께 높아진다라는 것이 선행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연구 그 결과들, 연구 사례들을 통해서 제가 개발한 어휘학습 자료집에 대한 어떤 좀 타당성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학습연구년제에서 이제 이 자료를 개발하는 그 대상 학생을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을 위한 어휘학습 자료로 이렇게 한정을 하였습니다. 개발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 교육과정의 국어과 성취 기준이 총 51가지의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이렇게 총 6개의 어떤 영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런 핵심 성취 기준에 따른 그런 어휘학습 자료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국어과 교과형 도서 9종, 그러니까 전체 54권의 내용을 핵심 성취 기준별로 분류를 해서 핵심 어휘를 다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뽑아내서 핵심 어휘를 학습하기 위해서 일단 뭐 그러니까 공통된 핵심 어휘, 사전적 의미, 개념 이해를 위한 어떤 과정, 그 다음에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또 어휘에 대한 공부뿐만 아니라 그 어휘들이 글 안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시키고 또 활용되는 사례들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뭐 짧은 글도 제가 지어서 짧은 글 읽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학생들이 어휘를 통해서 활용해서 이제 어떤 문장을 만들어 보는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 문제 풀이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어휘학습 자료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어과의 성취 기준 같은 경우는 전체 쉬운 51개의 성취 기준이 있는데요. 제가 한 개의 지금 맨 첫 번째에 해당하는 한 개의 성취 기준에 대한 자료만 이렇게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는데 글씨가 조금 흐려서 이렇게 하나의 성취 기준당 이렇게 3페이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구성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머리에는 제가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어휘의 자료들이 어떤 성취 기준과 관련이 있는지를 먼저 안내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관련 교과 단원들을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해서 9개의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교과형 도서들이 앞서 이제 얘기했던 이 성취 기준이 어떤 학년, 어떤 학기, 어느 단원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시해 놓은 이유는 학교마다 선택하는 교과형 도서가 굉장히 이제 출판사별로 굉장히 다양할 텐데 어떤 학교에서 어떤 교과형 도서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교학사 국어 교과서인데 이 성취 기준은 2학년 2학기에 2단원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이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자료가 뭐 특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특정 학교에만 이렇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교에서 어떤 그 교과형 도서를 선택해도 공통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핵심 단어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추려봤는데요. 이 핵심 단어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9개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쭉 공통되는 어떤 핵심 개념들을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 교과서에 해당하는 어휘학습 자료가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 핵심 단어들을 학습하는 과정들입니다. 맨 처음에 이 단원에서 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어휘들을 알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으면 이제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 부분을 만들면서 제가 좀 이제 고민을 한 것이 단어만 제시하고 의미는 학생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고 국어사전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한번 기록을 하게 이렇게 빈칸으로 둘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했었는데 이제 뭐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학습의 과정이 한 4-5단계 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학생들이 조금 지겨워하면 재미없어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학습 자료의 대상이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이기 때문에 이게 찾고 쓰고 하는 과정이 사실은
크게 흥미를 끌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의미를 아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는 제가 이렇게 그냥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전적인 의미를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단어들이 이러한 문장 안에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학생들이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개념 이해하기 과정을 그 다음 단계로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을 학생들이 앞서서 확인했던 사전적 의미를 참고로 해서 이제 빈칸 채워보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차적으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휘를 활용한 짧은 글 읽기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료를 이제 이 어휘학습 자료를 개발을 하면서 이제 멘토가 되어주신 장학사님들, 그 다음에 저에게 이제 도움을 주셨던 국어 선생님들의 어떤 의견이 너무 문해력을 향상하기 위한 어떤 어휘학습 자료인데 너무 이렇게 단편적인 어떤 단어보다는 글 안에서, 문장 안에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글 제시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좀 많이 이렇게 주셔서요. 제가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핵심 단어들을 이용해서 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좀 진하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단어들이 핵심 단어들이고요. 이 핵심 단어들이 이런 글 안에서 이런 의미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글을 읽으면서 길지 않은 짧은 글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봤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자료로 활용을 할 때 그냥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고 어떤 내용인지 학생들이 발표하고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서로 이제 뭐 피드백도 하고 하는 그런 데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앞선 그 단계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한 어휘를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활용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핵심 어휘 활용하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핵심 단어를 사용해서 짧은 문장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보면서 그 어휘의 어떤 학습에 좀 깊이를 더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뭐 단행본이나 논문들, 선행 연구 논문들을 살펴봤을 때 이런 과정들이 어휘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연구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면 어휘학습의 평가 문항을 수록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제가 평가 문항을 보고 계시는 화면 5개하고 뒷부분에 이렇게 2개가 더 있는데요. 이렇게 평가 문항을 뭐 많이 실은 건 아니고 하나의 그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어휘학습 그런 과정에서 문제를 이렇게 3개씩 수록을 했어요. 다만 이렇게 많이 제시를 한 거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똑같은 문제 다 뭐 선택형만 제시를 한다거나 다 그냥 뭐 주관식의 형태로만 제시를 하면 좀 지루하고 재미없어 할 것 같아서 다양한 문형들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 다양한 문형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준비했고요. 뭐 선긋기, 그 다음에 뭐 단어 그 찾기 또는 뭐 선택형도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자음 힌트를 줘서 학생들이 또 재미있게 찾아볼 수 있도록 준비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십자낱말 퀴즈의 형태나 어떤 그림을 제시한 형태 등 이렇게 다양한 문제의 형태를 활용을 해서 어휘학습이라는 것이 사실은 학생들이 재미없어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학생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자기가 공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어휘학습 자료를 그 자료의 어떤 가장 기본 틀, 그 구성이고요. 이것들이 이제 그 쉬운 1개의 성취 기준별로 쭉 3개의 3페이지씩으로 이렇게 자료가 제시가 되게 됩니다. 네, 제가 화면을 다시 제가 개발한 자료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이제 제가 개발한 자료에 대한 어떤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 과정 제가 개발한 어떤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 그다음에 학습 자료에 대한 것들 또는 저는 지금 교원 특별 연수 중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지금부터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올해만 기초학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것 같지는 않고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져와 주셨던 것 같고, 올해는 특히나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연구 성과를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계시고 아직은 이제 연구 중이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겸손한 모습 보여주셨는데요.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이 없으면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네. 예, 질문은 아니고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들 국어 교사들이 아마 머릿속으로만 이런 자료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실제로 교육과정이랑 교과서 단원을 분석하셔가지고 이런 자료를 만드셨다는 점에서 그 양이 머릿속에 잡히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고요. 감사합니다. 어떤 질문의 의미라기보다는 제가 평소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던 영역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온 공무원 자녀라거나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살만한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뭔가 다른 문제라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 저는 조치원 쪽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다 보니까 그때 겪었던 일들 중에 하나는 이제 귀국 자녀들 또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중학교 이상에 이제 진학을 했을 때 어떤 문해력의 부진보다도 더 기저에 있는 문해력을 학습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어휘력도 갖추지 못한 그런 아이들을 이제 많이 만나볼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이런 학습자들을 위해 가지고 최초로 이제 KSL 교육 과정,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그러니까 귀국 자녀들을 위한 교육 과정이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교육 과정에서도 지금 선생님께서 이렇게 연구를 하신 것처럼 우리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기초 어휘들 같은 것들을 이제 뒷장에다 싹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는 해당 기초 어휘가 뭔가 우리 국어 영역을 나타내기에는 좀 불충분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나와 있지 않다는 게 그 KSL 교육 과정의 한계였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연구해 주신 이걸 보는 순간 이게 우리 학습자들 그러니까 프리스쿨 스튜던트들에게 어떤 기초 어휘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국에서 와서 우리말을 좀 어려워하는 학습자들에게 일반적인 교사들이 당연히 이 정도 단어는 알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게 어떤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이제 좀 공개가 되고 한다면은 좀 더 어떻게 다른 많은 분들의 조력을 얻어가지고 그런 방향 쪽으로도 조금 더 이제 외국인들을 위해서도 이런 자료를 개발해 주시면은 저기 읍내학교나 이런 소단위 학교에서 사용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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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제가 이제 개발한 어휘학습 자료가 아까 대상 학생이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을 위한 이기 때문에 그 국어 교과서에서 아까 그 공통적인 어떤 어휘를 뽑을 때 설마 이 단어는 알겠지. 이 어휘는 애들이 알겠지. 이거 뭐 1학년 때 배운 건데 3학년에 나오는 거잖아. 뭐 이런 어휘들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이라면 그래도 해줘야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건 쉽겠지 하는 것들도 사실은 제가 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현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료가 그런 귀국 학생, 뭐 다문화 가정 학생들한테도 이게 또 이렇게 일종의 반복 학습, 그 어떤 과정의 단계의 어떤 과정의 형식만 좀 다를 뿐이지 또 반복 학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좀 활용이 되지 않을까, 활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했고요. 당연히 이제 제가 개발한 자료는 네, 필요하신 모든 선생님들께 다 공유가 네, 될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백윤희 장학관님께서 이제 그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영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단어뿐만 아니라 그 문장 안에서 그 단어가 쓰이는 그 맥락적인 그런 그 어휘 학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기본적으로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 속에서 쓰여지는 부분에 대한 그 학생들의 워크시트가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훨씬 더 쓰임새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 말씀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업을 할 때 필요한 자료들인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냥 저는 단순하게 기초 학력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주된 축이 중등 국어의 성취 기준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를 뽑고 그것이 교과서에서 구현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한 단어들만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단어와 관련한 활동들이 지금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기초학력 아이들 작년에 제가 어떤 교수님이 조사한 자료에 보면 실제 기초학력 아이들의 11% 정도는 초등 수준의 문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단어의 뜻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밑바탕이 있는 것까지를 사실 건드려주지 않으면 지금 중등에 나와 있는 이 단어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이 11%인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이 자료 안에 제가 자료를 그 집현제 내도록 하니까 없어서 안에 구체적 활동을 눈으로 지금 잘 못 봤기는 하지만 과연 이게 기초 아이들에게 지금 제시된 이 활동 자체가 또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 11%의 아이들에게는. 그러면 그 11%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 자료를 활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또 다르게 적용하여서 응용하여서 쓸 수 있을지 조금 더 궁금합니다. 더 자세하게. 네, 선생님 사실은 이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혜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은 제가 작년에 이 학습연구연재 이제 뭐 계획서를 그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제가 고민을 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계획서를 막 작성을 할 때 막 욕심을 막 부려서 초등학교는 이제 학년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3, 4학년, 5, 6, 그러니까 3, 4학년군, 5, 6학년군 전체는 이제 내가 건들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중학교 1학년 과정하고 이렇게 좀 연계가 되는 5, 6학년 군 정도는 어휘학습 자료를 한번 같이 담아보자 하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저희 이제 책꽂이인데 저희 뒷편에 초등학교 5, 6학년군 국어 교과서도 사실은 쫙 다 꽂혀 있어요. 준비는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막 그 5, 6학년군 과정 어휘를 보고 그 부분까지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어떤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좀 여러 가지 한계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과정분의 국어 그 성취 기준하고 중학교의 성취 기준하고 사실은 조금 어떤 깊이나 조금 가지치기가 조금 더 됐을 뿐이지 이렇게 많이 좀 중복되는 내용들도 많이 사실은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량이 많이 부족한데 여기까지 다 담으려고 하면 오히려 중학교 과정도 조금 더 여기 이제 힘을 줘야 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부분 좀 우리 중학생 아이들한테 좀 초등학교 과정부터 좀 이렇게 다져주자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조금 이제 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혜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진짜 많이 공감을 하는 그런 말씀이셨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계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이 모든 아이들의 어떤 어휘력이라든가 문해력 향상에 막 정말 즉각적인 어떤 효과가 있고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게 하고 이걸 활용을 했더니 되게 엄청 좋더라 라고까지는 저도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기대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11% 아까 말씀하신 그 아이들이 그래도 모르는 거 한두 개 정도 이제 자료를 통해서 더 알게 된다면 이거 몰랐는데 이거 알게 됐네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그래도 효과가 없지는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이 만든 자료를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제 지도를 좀 이제 현장에 계신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좀 지도를 이렇게 하셨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보내준 어떤 피드백 내용들 중에 막 그림, 사진 이런 게 많이 없어서 조금 재미없다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를 공부하고 교과서 단원을 공부하니까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겠다. 이 단원에서 뭘 배워야 하는지를 알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감동도 받고 또 선생님들도 이 자료를 먼저 이렇게 학생들에게 제시한 다음에 이렇게 지도를 하니까
단원에 대한 어떤 핵심 내용의 흐름이 이 어휘학습을 통해서 먼저 쫙 잡혀서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는 그런 반응, 그런 이제 내용들도 좀 보내주셨거든요. 당연히 완벽한 자료가 아니고 아직 연구가 끝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도 제가 남은 기간 연구할 때 네, 충분히 생각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명재 선생님이 지금 연구 중이시라 연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집현전에 바로 탑재해서 많은 선생님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희정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어휘 학습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의 연계, 그리고 또 박정민 선생님 계시지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중학교에서 꼭 이 정도의 어휘는 학습하고 진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등 기초학력 지원단 선생님들 이제 14분이 조직이 되었고요. 거기 임영재 선생님도 함께 해주시는데 아마 저희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부터 그 부분 이제 이희정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부분 잘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에 한번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감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옛날에 국어를 가르치셨던 선배 선생님으로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한 말씀 혹은 사례 한 가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명재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혜정 선생님하고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이거는 몇 학년 대상인지 모르지만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보통 친구들이 어휘 학습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 기초학력 지원 대상 애들에게는 오늘 마침 예로 들은 단어가 마침 생활과는 좀 떨어진 그래서 그런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이런 느낌이 사실 좀 듣긴 했어요. 근데 그런데 이명재 선생님께서 지금 쭉 하신 그 방식으로 틀림없이 초등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나름 이걸 내놓으실 것 같긴 해요. 어저께 초등 수업 나눔 19교실에서 한 200명이 쭉 하는데 좀 봤는데 그중에 이민정 장학사님도 계시네. 초등에 또 어휘력이 아니라 기초학력 기본적으로 문해력 하신 선생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명재 선생님 하시는 이런 틀로 초등학교 4, 5학년, 3, 4학년, 5, 6학년을 해두면 중학교에서 적절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내 교과 따라가는 것, 보통 친구들을 상대로 하실 건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초등학교 과정을 갖다 놓고 우리 아이들에게 별도 지도를 해서 그것이 이해하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자료로 선생님들이 활용한 자료로까지 연구해 주시는 것이 정말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유초등교육과 이민정 장학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서 어휘력에 또 어휘력 지도에 관심이, 문해력 지도에 관심이나 전문성 있으신 선생님들하고 또 중등의 선생님을 함께 모셔서 이야기하고 또 자료도 만들고 하는 그런 자리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1분 남기고 네, 다음 시간 또 다음 사례 나눔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사례 나눔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교육청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명재 선생님께 또 부탁을 드리거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